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어떤 주장들이 나왔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나온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요?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 주식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직접 최태원 본인이 참석하는 재판 설명회를 열어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면서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 분할에 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육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이제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SK가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경영 활동으로 인해 큰 것이고 그래서 육공화국과 SK 기업원을 인정한 주식 분할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네, 이번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룹 지배구조 우려도 커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언급이 나왔습니까? 그 이혼 소송에 따른 SK 주식 분할이 현실화될 경우에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를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막을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량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네요. 그런데 그 최태원 회장이 말한 이 치명적 오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최태원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재 SK 지주회사인 SK 주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현재 SK CNC죠.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재산 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숫자의 결함이 있어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태원 회장 측은 19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 회장에 의해서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서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구분해서 주식가치 증가분을 판단해서 기여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SK 측에 따르면 최 선대 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에 약 2억 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998년 SK CN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제 2007년에 20대 1, 2009년에 2.5대 1로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거치면서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 주당 100원, 그리고 SK CNC가 상장한 2008년 11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SK 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은 이 1998년 5월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SK 측과 재판부가 갈리는 것이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판부는 100원으로 판단했고 SK 측은 1,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그 치명적 오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쟁점이 갈리는 것이고요. 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이 선대 회장 별세까지 또 그리고 이후에 2009년 SK CNC 상장까지의 이 두 가지 구간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를 하면서 네.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SK의 주장대로 주식 가액이 아까 중간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가 늘고요.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배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SK주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의 기여분이 최선대 회장이 더 크다고 SK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승계 상속형이고 반대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키운 거지 네. 자기가 회사를 키운 건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보다 적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노관장에게 돌아가는 그 재산 형성이 노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더 낮아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을 더 적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육공화국 이제 후광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비자금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이 반박한 거죠. 그렇죠. 이제 SK 측은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거기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 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유무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60 특혜에 대해서는 SK 60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또 SK가 이제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고 뭐 육공화국 때도 뭐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부인을 했는데요. 네. 이게 당시 재계 5위였던 SK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이제 9위에 그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대우 같은 경우는 60 기간에 뭐 4.3배로 뛰어서 가장 높았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K 측은 SK는 60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 네. 오히려 60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의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회사의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종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이커머스 습격, 우리나라 빠르게 장악. 이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 같은 이 중국 업체들이 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2018년에 이제 2조 9천억 달러에서 작년에 5조 8천억 달러로 2배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6%인데 이게 전체 소매업 성장률의 3.3배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징동닷컴과 알리바바, 테무 모기업 핀더더 등 이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3의 최근 5년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41%로 집계가 됐어요. 네. 전 세계 연평균 성장률보다 2.8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을 다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 기업 아마존이 차지했는데 이제 2위는 징동닷컴, 3위는 알리바바, 4위는 핀더더, 5위는 쿠팡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상거래 5대 기업 중에 3개를 중국이 싹쓸이한 셈이죠. 네. 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도 중국 플랫폼들이 좀 크게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중국 플랫폼 확대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큰 변화에 직면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역대 최대인 228조
9천억 원으로 전 세계 5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중국 플랫폼을 통한 구매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미국 플랫폼을 거친 어떤 구매액 1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어요. 예. 미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1등 자리에서 이제 중국에 밀렸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이제 빠른 성장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상거래도 2021년 기점으로 구매액이 판매액을 넘어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작년에는 그 적자 폭이 5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이제 작년 1월 플랫폼 순위를 보면 1위가 쿠팡이었고 2위가 11번가, 3번이 G마켓, 4위가 티몬, 5위가 알리익스프레스였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을 보면 쿠팡은 1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네네. 지금 2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입니다.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국내 진출 후에 1년도 안 돼서 5위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예.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플랫폼이 이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유통 정책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고금리의 국내선 호황, 해외선 부진한 은행들. 국내 은행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네. 성적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실적 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이 해외 법인을 통해 이제 거두는 순이익이 연간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5대 은행의 전체 순이익이 14조 원을 웃돈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국내 시장에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 덕에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정작 해외 시장에 나가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의 해외 임직원 수가 2,500명에 육박했고요. 작년 말 해외 지점 수는 62개로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지점을 포함한 이제 해외 네트워크 숫자는 작년 말 1,265개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를 했고요. 지점은 네. 많아졌는데 네. 지금 성적은 안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심한 곳은 적자를 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 과감하게 인수하거나 거액을 투자한 현지 법인들의 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편이에요. 은행별로 보면 KB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를 냈고요. 우리은행은 순이익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신한은행과 이제 하나은행은 이제 순이익을 내긴 했고요. 네네. 업계에서는 이제 저금리 때 이제 나간 대출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외 점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